두 번째 얘기를 시작할게요.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우리 맨 처음에 삼각 B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면서 좀 이것저것 새로운 생성한 기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삼각함수라는 정의를 역시 또 배우시면서 또 약간 낯서는 상황이 막 연출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제일 의문점인 게, 이거 약간 다른 학원 디스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압축시킨다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지금 한 열흘가량 시간을 두고 이걸 천천히 진행시켜도, 그리고 그렇게 많이 공부시켰다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호도법과 60분법이 막 헷갈린 친구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삼각함수의 정의가 헷갈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루아침에 너가 되게 힘들어. 게다가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한테 거의 뭐 스피드 퀴즈 하듯이 막 뒤집어 버릴 거야. 막 순간순간 매번 뒤집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희가 도달해야 될 레벨이 어디냐면, 선생님이 걔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거 얼마지라고 하는 설명하는 속도보다 빨라져야 돼. 이 말 꼭 명심해. 내가 너한테 이거 어떻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려면서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겠지 라고 설명하는 순간 너희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빠르게 이렇게 바뀌겠다게 보일 정도까지 가셔야 돼. 즉, 너희가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삼각함수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단답형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문제의 전체적인 모습은 미분이고 문제의 전체적인 모습은 적분인데, 그 중에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이것만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려서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빠르게 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막 흔들어 보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황부터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왜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 나타나냐, 그 이유부터 좀 알고 갑시다.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 건데,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의 좌표평면에 그려볼게. 첫 번째 사인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사인 그래프겠죠. y는 사인 x.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미 저번에 우리가 그려보면서 알겠지만, 사인 x 그래프나 코사인 x 그래프는 다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들의 x좌표 또는 y좌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률 자체가 같을 것이고, 그 얘기인 뜻은 얘네들을 평행 이동을 통해서 포개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가능하냐면,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봐봐. 내가 만약에 사인 x의 결과가 2분의 1이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말 뜻은 사인 함수의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상에서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쫙 그어봤어. 그랬더니 현재까지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하나로 유일하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들은 각각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 도달하는 x의 값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이, 이거 얼마인 줄 알지 얘들아? 사인 x 언제 2분의 1 나오니? 6분의 파일 때. 그럼 거기서 6분의 파이가 의미하는 것은 0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6분의 파이라는 얘기거든. 6분의 파이를 대입하겠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6분의 파이라는 얘기잖아. 그때 높이가 2분의 1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케이? 문제는 x자리에 6분의 파이만 들어갔을 때 2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여기서도 만나기 때문에 여기도 이 결과가 2분의 1이 나올 수가 있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 것이냐라는 걸 이걸 봤더니, 잘 봐. 여기가 얼마지? 0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지? 파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 길이가 이 사인 함수는 정확하게 대칭성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랑 똑같겠지. 그러면은 파이를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빠졌을란 게 여기는 얼마겠어? 그렇지, 6분의 5파이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겠지.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파이, 즉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반복될 거야. 이해하시겠어? 즉 6분의 파이한테 2파이 더해도 똑같은 2분의 1이 나올 것이고 6분의 5파이한테 2분의 1 더해도 계속 2분의 1 나올 것이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도 가능하냐면 사인의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누구랑도 관련이 되냐면 코사인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주황색 그래프와 만나는 걸 찾아보시면 여기잖아. 근데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정확하게 평행 이동으로 포개어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도 지금 한 얘기 진짜 잘 들어.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라는 걸 바로 다이렉트로 물으면 애들이 대부분 이러고 있다가 멈추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사인은 높이가 0인점에서 시작해. 이 말이 아시겠어? 오케이. 두 번째, 코사인은 높이가 1인 지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잘 들어. 나 여기 있는 걸 알고 싶은데 얘를 주황색 그래프에서 읽으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시면 높이가 1인 지점에서 얼마만큼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높이가 0인 지점에서 얼마만큼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 그래프 안에서 코사인 그래프의 값과 사인 그래프의 값을 같이 읽을 수 있어. 이 말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자, 이건 분명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파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보시면 이건 몰라. 물론 찾아가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라면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건 정확하게 느껴지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야. 이게 왜 본능적으로 느껴지냐면 높이가 0인 지점에서 시작해서 왔던 것과 높이가 0인 지점에서 시작해서 왔던 게 같을 테니까. 이 말이 아시겠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그게 바로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자, 그런데 나는 여기는 이 지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 여기는 파이를 절반으로 자른 값이니까 2분의 파이거든. 그럼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게 되면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뺐으니까 6분의 2파이일 것이고 그건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지.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가 된다. 여기까지 일단 됐니?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 지금 흰색 선으로 말하고 있는 게 여기는 노란색 선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뭐가 된다고? 3분의 파이가 된다고. 됐어? 야, 그럼 우리 이런 짓거리도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높이가 1인 지점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3분의 파이만큼 가게 되면 높이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됐어? 두 번째, 높이가 0인 지점에서부터 갔을 때 높이가 0인 지점에서부터 6분의 8만큼 가면 높이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높이가 0인 그래프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고 높이가 1인 그래프는 코사인으로 생각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직거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잘 들어? 여기에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갔어.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얼마야? 파인데 거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갔어.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점의 좌표는 얼마겠니? 라고 물으시게 되면 현재 이 점의 좌표는 6분의 파이 미친놈 아니야? 3분의 파이 미안해. 3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그럼 그 높이가 얼마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높이가 얼마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높이가 0인 지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잘 들어 진짜. 높이가 0인 지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라는 의미로 높이가 0인 지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라는 의미로 걔를 생각해 보시면 걔를 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
물론 3분의 파이 자체가 특수각이니까 3분의 파이 자체가 특수각이니까 너희가 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높이가 0인 지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간 지점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알아? 그럼 모른다고. 이해하시겠어? 그에 반해서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는 이 높이나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말 아시겠니?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라고 했을 때는 높이가 1인 지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 어디가 됐었어? 2분의 1이 됐었잖아. 됐니? 따라서 이 높이 값이 얼마일 것이다? 2분의 1인데 음의 방향으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인과 코사인, 코사인과 사인 사이에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같은 그래프 안에서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값들이 반복되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여 우린 여러 가지 코사인 값들, 사인 값의 결과를 빠르게 읽어내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목적이야. 근데 지금 너희한테 내가 천천히 말을 해줬는데 이해할 만하니?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좀 그지 같은데? 그지? 이 그지 같은 감정을 해결하고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아셨어? 이 그지 같은 상황을 좀 빨리 해결하고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도 또 하나 또 정리하고 갈게. 이건 이제 앞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거니까. 두 번째 뭐냐면 삼각함수의 결과값을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곡선 모양의 그래프를 읽어낼 수도 있지만 삼각함수의 값을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위의 좌표를 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더 편해. 예를 들어서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야. 이것도 그냥 사전이야.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자, 이 반지름을 1로 가정시켜 놓고 아가들, 내가 만약에 이 원위의 점을 가리키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였을 때 오케이? 이 세타가 가리키는 점의 x좌표와 y좌표 중 y좌표는 뭐 의미한다고 그랬는지 기억나? 삼각함수의 정의였었어? 사인 세타였었지.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 각도를 말해주면 그 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점의 위치에서 y좌표가 사인 값이다. 오케이? 다시 천천히. 자, 두 번째. 얘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각도를 말해주면 오케이? 그 각도가 가리키는 방향의 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빠르게 너희들이 무엇을 좀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냐면 잘 봐.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리고 일단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타 값을 약간 예각이라고 가정을 해놓게. 사실 그런 가정은 필요 없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가정만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 너희 머릿속에 원이 하나 딱 그려져 있고 세타를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조금 이해를 빨리 하려면 정확하게 45도 가리키는 것보다 조금 삐딱하게 가르치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해. 예를 들어서 그 점이 여기 정도 있다고 가정해봐.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 자, 이 세타에 180도를 더했어. 즉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타 더하기 파이야. 이 말 아시겠어? 걔의 코사인 값을 읽으세요라고 하는 상황에 닥치면 아, 세타가 여기 있는데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반대쪽에 있겠지. 그럼 난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값인데 이 점의 x좌표는 뭐냐 묻고 있는 거네.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 점의 x좌표와 부호가 반대겠구나. 이해하시겠어? 아, 그럼 얘 얼마예요? 라고 물으시면 얘는 코사인 세타 x좌표와 반대 부호를 가질 테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 이해하시겠니?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그럼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도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점이 가리키는 이 빨간색 각이 가리키는 점의 위치부터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2파이니까 한 바퀴 돌았어. 마이너스 파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내려갔어. 여기 있어. 오케이?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사인이라고. 이해하시겠어? 이 점의 y좌표가 사인인데 이 y좌표의 값을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치면 표현한다고 치면
이점의 y좌표, 이점의 y좌표의 절대값의 크기는 같을 것 같은데 부호가 반대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는 누가 같습니까? 그랬을 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같아진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아시겠니? 여기까지 한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제일 쉬운 건데 불구하고 일단 표현 자체가 불편해져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겁먹기 시작해. 자 처음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E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표현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녹색 동그라미 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EM 파이 잠깐 여기 n자 지우면 2파이 n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n이 1이면 한 바퀴, 2면 두 바퀴, 3이면 세 바퀴 돌리겠다 이런 거야. 머릿속에 이제 확 들어오는 게 얘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몇 바퀴를 돌리도 원상태 시작이니까 이해하시겠어? 그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것부터 한번 가볼게. 사인 E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값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EM 파이라고 하는 의미는 EM 파이라고 하는 의미는 2파이의 배수들이란 뜻이고 몇 바퀴를 돌리던 걔네들이 좌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 얘는 무시돼도 마땅하다. 되냐?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만 남게 돼. 즉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야.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너희가 봤던 식에 이딴 식이 써 있으면 EM파이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지우란 얘기야 그냥.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코사인 E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표현이 보였어. 그럼 난 빠르게 EM파이는 걔네들한테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몇 바퀴를 돌려도 똑같은 결과일 테니까 얘는 그냥 얼마다?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야. 즉 지우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탄젠트 EM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파이로 바뀌어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EM파이 머릿속에 3바퀴, 2바퀴, 3바퀴 돌려도 똑같을 거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얘는 탄젠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와 같으니까 지우란 얘기야. 자, 이거를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안 대단해.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난이도는 전혀 없는데 얘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 뭐냐면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얘 점의 위치를 추적을 일일이 다 해가면서 아 이게 여기 있는 이놈과 점의 위치가 같을 것 같은데 아 반대 방향이니까 부호가 다를 것 같은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전 우리가 옆으로 물결무늬처럼 봤을 때 이거 같은 높이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것 같은데 상상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보자말자 지우겠다가 중요한 거야. 즉 속도가 생명이 되는 거야. 내가 문제를 봤더니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사인 어쩌고 막 길게 써 있는데 그 중에서 2파이, 4파이, 6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6파이 따위 숫자는 보자마자 확 지운다고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 없다 이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예제로 이거 잠깐 풀어볼게. 만약에 문제 내서 문제 풀다가 이런 게 있었어. 사인 2분의 13파이. 각도인데 특수각인데 좀 커. 그뿐이야. 그러면 아가들아 내가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를 다시 해석해 줄게. 2분의 13파이를 찾기 위해서 2분의 13파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자, 잘 들어.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6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8파이, 9, 10, 11, 12, 13. 아, 여기구나. 이 점의 높이는 1. 얘는 1.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뭔 말이겠어?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얘는 뭐가 목적이냐면 보자말자 2파이씩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려 상관없다고. 여기서 만약에 2파이 빼봐. 이거 나눠봤더니 얼마야? 13은 2 나누면 6.5지. 6.5 거기서 6파이는 2의 배수잖아. 그러면 걔는 싹 다 지우기가 얼마나 남겠다? 2분의 8만 남겠네. 이게 핵심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사인 2분의 8은 얼마겠까? 1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란 얘기야.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오케이. 물론 여기는 이 값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첫 번째 너한테 알려준 기준 뭐냐면 이 파이씩은 과감하게 빼거나 없애 상관없다 이거지. 예를 보자 말자 파이랑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끊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 파이를 먼저 기준 보는 연습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6분의 12파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아가들아 너네가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가 일단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끊어놓고 생각해보면 얘를 얘로 맞춰주려면 얼마 필요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말 아시겠어?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새끼 마이너스 2파이가 되니까 2n파이 꼬라지여서 지워도 상관없다고. 이해하시겠니? 그럼 이 결과는 얼마일 거라고 하시면 탄젠트 6분의 파이랑 똑같을 것이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머릿속에서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의 탄젠트가 읽어봤더니 루트 3분의 1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한 발짝 좀 더 가봅시다. 이게 너희 교재에서는 음각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음각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음각공식이란 말에 그다지 흔들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세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오히려 너희들 입장에서는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보세요. 원 오케이. 여기서 반시계 방향하는 게 우리가 플러스 같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값은 이쪽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인은 x좌표와 y좌표 중 누구에 관련된 얘기였어? 그렇지. y좌표 관련된 얘기겠지. 그럼 아가들 생각해봐. 여기에서 세타만큼 올라간 y좌표나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내려간 y좌표는 높이는 같을 거고 부호는 반대이겠네. 그래서 이 새끼 결과 얼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 삼각함수의 성질 중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 기함수. 오케이? 원점 대치 함수였기 때문에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부호가 앞으로 빠져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 다만 하나 좀 첨언하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타가 예각은 아니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예각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쟤는 예각의 범주를 벗어나.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물결무늬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 세타가 예각이라는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0에서부터 녹색 점선까지 이 사이각도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 세타가 이렇게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갔어. 여기가 세타야. 둔각을 넘어갔지? 180도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의 높이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는 요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의 결과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길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동일한 길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간 거야. 이해하시겠냐? 여기는 이 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해하시겠어? 걔를 사인 그래프 갖다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요 높이가 나오더라고. 그 높이는 뭐냐면 사인 세타와 똑같은 길이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겠네요. 보시다시피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반드시 예각일 필요가 없어. 이해하시겠어? 두 번째. 그럼 코사인도 넣어봐야지 서운하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될까? 자, 가장 쉽게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원 위에 있는 점을 x좌표, 원 위에 있는 점을 가르치는 각도의 x좌표. 오케이? 그럼 이 점의 x좌표인데 이게 플러스 세타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야. 오케이? 값은 같을 거고 부호는
같을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결과는 얼마? 코사인 세타다. 됐음둥. 역시 여기 있는 세타 역시 예각이나 둔각 따위 제한이 없어. 그냥 세타가 아무 각도가 다 되는 거야. 아시겠지?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저기 있는 세타가 예각이라고만 착각하는데 보통 교재나 개념서에 써져 있는 설명들은 예각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예각을 많이 예를 들어 놓는데 꼭 예각일 필요는 없다 이 얘기다. 3번. 탄젠트도 굉장히 쉽게 상상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사실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있는 것보다 뭐가 좀 더 편하냐면 탄젠트 그래프로 있는 게 좀 더 편해.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셨더니 원점 대칭 그래프가 나오고 있잖아. 그럼 사인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탄젠트 그래프를 살짝 머릿속에 떠올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세타로 이만큼 관계 세타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세타는 반대 방향을 갈 것이고 그럼 똑같은 높이일 것인데 부호만 반대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이해하셨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면 이딴 행위하겠다는 거야. 잘 봐. 사인 마이너스 3분의 9 약분이 돼버렸어요. 3분의 10 더 크게 15 지금 15 이제 배수잖아. 17 파이 뭐 이런 거. 오케이? 아까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EM파의 성질을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 EM파의 성질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걸 되게 좀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예제를 풀어줬던 것 중에서 사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분의 11파 이러니까 애들이 마이너스 2파이로 빼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걸 분리시켜놓고 얼마큼 남는지가 좀 상상해.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한번 쓰고 들어갔잖아. 그치? 선생님도 쓰고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간략화시켜줄 수 있어. 사인은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보가 앞으로 빠져버려. 얘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얘를 바라볼 때 마이너스 4 나중에 붙여야겠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3분의 17파이를 고민하면 그 말이란 얘기야. 이 말 아시겠니? 3분의 17파이에서 또 아까 우리 1번에서 뭐 배웠냐면 2파이씩은 과감하게 지워도 괜찮아 이거였었잖아. 그럼 3분의 17, 17을 3으로 나눴더니 5점 얼마야? 그죠? 5점 얼마니까 6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네? 오케이? 그리고 4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 어떤 걸 선택하는 너의 자유인데 선생님이 약간 변태라서 6파이를 기준 가볼게. 내가 6파이라고 생각하면은 3분의 18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3분의 18파이는 없어져도 상관없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사인 뭐만 남았어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 남겠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내가 2번 성질에서 여기 있는 각도는 그냥 앞으로 빠진다니까? 이 말 이해하시겠어? 사인은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 그 앞에 부로 빠져버린다고. 결국에 위에 써져 있는 얘는 뭐랑 같은 값이었었냐면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은 값이었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사실 1번 방법을 먼저 쓰셔도 뭐라 비난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이들 중에는 눈치 빠른 친구들은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6파이는 없애고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선생님 지금 너한테 첫 번째 지금 2번 성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탄젠트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사인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한다? 앞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굳이 이거 쓸 필요 없는데 한번 단계별로 써보면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7파이랑 같을란 게 보다시피 얘는 예각 따위 아니라니까 그냥 어떤 각도에도 막 넘긴다고. 오케이? 그리고 6분의 7파이를 막 보고 있다 보니까 탄젠트 주기는 파이였는데 그럼 파이만큼 지워도 상관없을란 게 그럼 얘는 6분의 파이가 될란 게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인 게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에서 탄젠트 읽어보니까 루트 3분의 1이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겠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네. 이해하시겠어? 되셨어요? 오케이.